이것부터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창익 국장님께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네. 이걸 이제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염려되는 거는 네.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면은 이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어떤 명분이 생긴 건데 그건 좋은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게 자기가 봤을 때 부당한 지시라고 우기면서 이런 염려가 또 있어요.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전혀 그 걱정을 위한 걱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시 복종 관계를 지휘 감독 그다음에 그거에 이행하는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 조직도 이제 민주화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뭐 저는 군사 정권 때 군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 군 생활이 참 어려웠는데 그 중에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갔던 부대가 신설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부대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예. 이를테면 잔디 같은 것도 없고 그럼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뭐 뺑이 돌리는 거지 뭐. 아니 밤에 가가지고 남의 무덤 때를 베껴오고 막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어요 진짜. 근데 저는 병사로서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때리고 어쩌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예. 남의 산에 가가지고 나무도 뭐 뽑아오고 뭐 별짓을 다 했거든요. 예. 그건 명백하게 부당한 짓이고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휘자가 또는 지휘관이 범죄를 지시한 거고 밑에는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수행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냐? 군이라고 아무리 특수하다고 그렇지. 경찰이라고 계급 조직이라고 그건 예. 부당한 일이니까 그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내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내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도입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 법이 도입이 되고 네. 내란이 발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양상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어떤 경찰관이 지금 경찰청장이 할 일은 경찰 인력을 죄다 국회로 집결시켜가지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계엄 세력들을 막아야 된다. 예? 이게 올바른 거잖아요.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해야 될 태도인데 거꾸로 했습니다. 경력을 집중시켜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계엄 일당들이 꽤 있는 거죠. 이게 네. 조지호만 그랬다, 김봉식만 그랬다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거기 활동하고 있고 이게 헌법 존중 TF 활동을 통해서 밝혀질 거예요. 네. 제가 취재를 하나 했는데 그 대통령 주변에 경호하는 부대가 뭐 101단, 뭐 202, 뭐 둘둘 경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 경호대장이 당시 총경이었는데 네. 2025년 1월 3일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있습니다. 내란 한 달 뒤에. 네네네. 예.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이제 막으라고 한 거예요, 지시를. 이때 경호처장이 누구냐 박종준이라고 박종준. 네, 예. 경찰대 2기고 뭐 공주에서 국회의원 몇 번 출마하고 이랬던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둘둘 경찰 경호대장도 경찰대 뭐 15기인가 그래요. 후배죠. 예. 그냥 경찰대 후배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관계가 일방적인데 경호처장과 일선 경찰 총경과의 관계는 뭐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을 위해서 막아라라고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총경이니까 뭐 밑에 경정이랑 이제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참모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지시, 이런 요구를 받았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공무원으로 질 수 없다. 근데 내 의견은 그렇고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협조하지 말자. 경찰관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찰은 주로 내란 과정에서 후진 모습 정말 내란 세력의 편에 선 모습이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요새 발굴을 좀 하다 보니까 빛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런 직원들, 이런 경찰관들을 보호해야죠. 그럼요. 칭찬해야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돼요. 총경은 경무관, 치안관 그 위에 상관들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게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일선 판사들이 조이대에게만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네. 조이대 뒤에 있는 존재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니 헌법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느끼기에 공무원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나? 의아할 때가 많죠. 맞습니다. 경찰 예를 하나 더 들면 순찰차가 이제 순찰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일하다 피곤하고 그런 경우에 골목에 세워놓고 자요 지들끼리. 좀 많이 봤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 그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가장 두려운 존재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쳐다보는 시선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서 차 세워놓고 자겠어요? 서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 자기네 과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자기에게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기 리더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고쳐야 된다. 공무원은 누굴 위한 존재나 국민을 위한 존재다. 공무원이 장관, 차관, 무슨 국장을 위한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 헌법적 원칙을 확인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내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채울 수 있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참 모처럼 좋은 그런 발상이 나왔는데 이 빈틈을 노리는 인간들이 아니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명령을 못 한다는 게 사실은 다 교육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별 레알 된다고 부하들 데려다가 야 여군들 예쁘게 입혀가지고 노래방으로 불러 탬버린 들고 와. 이런 지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막 하고 그래요. 그거 부당한 지시잖아요. 그럼 모르냐는 거예요. 그걸 모를 정도면 군인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 어떤 여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령관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약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반드시 보복 당하잖아요. 그래서 보복당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보훈처장했던 피우진 중령이었어요. 그 유명한 분이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 같은 경우 그건 이제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있겠죠.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변태적으로 좀 더 은밀하게. 그렇죠. 가스라이팅을 시켜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멸치 장군부터 뭐 많잖아요. 장군 사모가 그 공관병한테 멸치 말리라고 했는데 멸치가 잘 안 말렸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온 친구한테 너가 무슨 서울대냐 남서울대 나왔지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야단치고 뭐 하여튼 뭐 인신 공격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또 아니 그냥 징병으로 온 병사들도 문제지만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당한 사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나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한 사람의 국민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좀 펴지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판례도 다 축적돼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있어요. 뭐 전쟁 나올 때 전쟁 수행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가서 총 들고 뛰어. 이거는 정당한 명령이에요. 그거를 전쟁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뭘 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군이 박찬주 장군 생각납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님. 아니 장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자기 가족부터 제일 먼저 피신시키고 뭐 이승만이 했듯이 한강 다리 끊어버리고 뭐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 뭔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법률에.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우려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인권운동가이신 오창익 국장님이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박성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박성재는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인가? 김건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김건희가 막 자기 재판 관련해서 문의하고 김정숙, 김혜경은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또 수사 지휘까지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 법이 있다면은 그 박성재가 제가 왜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뭐 이러면서 또 철퇴를 가면 될 텐데. 박성재가 그렇게 그럴 사람은 올고저 캐릭터는 아니고요. 전형적인 법꾸라지로 보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요. 네네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혜경 뭐 또 누굽니까 김정숙, 네. 김건희든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의 뭐 부인들 또 야당 대표의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어요. 일단 네. 권한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반드시 검찰청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해야 돼요. 대통령이 혹은 뭐 검찰총장 아닌 사람이 예컨대 뭐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한테 연락한다. 큰일 날 일입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런데 그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럼 할 수 있냐? 대통령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일이고 법률 위반이 돼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이걸 하고 있어요. 당연히 위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박성재가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에게 지휘했을까? 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특검이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저 김혜경, 김정숙 이런 분들에 대한 뭐 그것도 마찬가지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김건희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런 지휘를 하는구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박성재가 지금 예. 특검에 의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번 다 기각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법복 입은 사람들 법적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조이들의 작품이죠. 이거는. 누가 그럼요.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굉장히 안이했다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나온 텔레그램이잖아요. 김건희와 박성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밝혀졌잖아요. 예. 이것만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한마디만 주고받았을까요? 아니 아니죠. 김건희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김건희처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미의 소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박성재에게 한마디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는 틀림없이 이것도 했다고 봅니다. 저 새끼 집어넣어. 그럼요. 아니 저 새끼 지금은 빼줘. 저분 빼줘. 뭐 이렇게. 아니 지금은 김혜경, 김정숙에 대해 사법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네. 김건희가 그렇죠?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국정농단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한 통제는 전혀 없고 네. 주로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뛰는 친구들은 다 법조인들인데 예. 법을 배웠고 법집행 공무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박성재도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살았던 사람들인데 네. 실제로 플레이는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불법을 일삼았다는 거죠. 네. 김건희의 지시로. 예. 이게 윤석열 정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좌우로 뭐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지휘하면서 야 너 장관 더 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상태. 당연히 장관도 김건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상태였던 거죠. 아이고 정말 아주 요망한 정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실 텐데 가능했습니다. 누가? 국민 다수의 투표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맹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을 찍은 분들 제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막 커밍아웃 하듯이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원래 똑똑했던 친구고 항상 민주당만 찍었던 친구인데 그 페미니즘 이슈 때문에 도저히 민주당은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이다 해서 지난번엔 윤석열을 찍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이슈 만나가지고 설명해 내가 생각이 똑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친구분한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하여튼. 반성하고 있지. 대가리 받고 있고 아마 이 방송 볼지도 몰라요. 맥내리 방사라고. 야, 그 10만 원 쏴. 빨리 슈퍼챗 10만 원 쏴. 아니 근데 안 쏴도 되고 대가리 안 박아도 되는데 투표만은 똑바로 해야 되고 네. 뭐 부동산 때문에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여럿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미워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있죠. 네. 문재인 정권의 무능도 있었고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그 이전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대강 드러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토론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이런데 예. 근데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뭐 할 때의 문제.
예? 홧김에. 예, 홧김에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선은 없더라도 차선 선택해야 되고 차선도 없으면 최악은 피해야 된다.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차악 후보는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후보였고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좋은 후보였는지 당시에 국민들이 잘 몰랐을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 최악이냐 차악이냐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대장동 가지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어도 윤석열에 비하면 최악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찍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단이 난다. 지금 내란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도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씩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 특검 끝나면 끝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야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예? 아니 궁궐에 가서 문화재를 갖다가 지네 집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만 했을까? 다른 거 안 했을까? 법무부 장관한테만 지시했을까? 돈 되는 기재부 장관한테 안 했을까? 진짜 알짜배기인 기재부 국토부 아닐까? 원희룡하고 어떤 관계지? 원희룡의 수사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 하여튼 예. 뭐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죠. 글쎄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홧김에는 아우 화 참아야 돼요. 우리는 화를 막 내다가 예. 선거날 당일 아침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정말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돼요. 어떤 보복, 복수, 응징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미래입니다. 예? 아니 윤석열을 찍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공동체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마 그렇게 윤석열 찍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할 거예요. 그냥 홧김에 아니 홧김에 왜 우리 미래를 망칩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 얘기도 천만다행으로 내란으로 네. 뭐 마무리가 돼서 좀 조기에. 빨리 끝났지만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 김건희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고야 정말 끔찍하죠. 주의식 가서 뭐 했겠어요 그 친구들이. 예.